저번 시간에 이제 음양 오행을 했는데 제가 그 조견표하고 음양 구분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만들어서 코팅을 해놨는데 제가 한 20개 정도 해서 와서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못 갖고 왔어요. 다음 주에 갖다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갖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저번 주에 했던 음양 오행에서 조금 못했던 부분을 살짝 리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십천간 12지지로 넘어갈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파묘 보셨어요? 네. 다 보셨어요? 네. 파묘에서 하는 얘기가 그 음양오행에 관한 얘기잖아요. 알고 계시죠? 그래서 파묘가 처음 그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세요? 첫 시작. 파묘의 첫 시작. 파묘의 첫 시작이 그 봉길이하고 이화림이하고 둘이 비행기를 타고 가요. 그쵸? 비행기를 타고 가서 미국으로 딱 도착을 하잖아요. 그래서 미국 중에서도 굉장히 그 의학이 발달하고 막 굉장히 화려한 거기 병원, 최첨단 시설이 있는 병원으로 딱 가요. 그래서 그 다음에 부모님들 보고 나가라고 하고 화림이가 이런 거 하잖아요. 기억나시죠? 이제 거기에서 음양이 첫 번째 파트에서 딱 나온 거예요. 처음에 봉길이하고 화림이하고 비행기를 tas죠. 남자하고 여자하고 탔죠. 그게 우리가 저번 주에 음양을 나눴잖아요. 그거고 그 다음에 걔네들이 미국에 딱 내렸어요. 거기는 막 의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한 그 양의 도시로 간 거고 화림이가 거기 가서 정신적인 행위를 했죠. 막 이러면서 그 음을 행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그 영화가 음양오행을 나타낸 영화기도 하지만 첫 파트부터 그렇게 나왔었고요. 이거 다 보셨으니까 이제 마지막 보셨어요? 마지막 파트로 넘어가면 이제 다들 아시지만 그 음양사가 말뚝을 박아놨잖아요. 그 위에다가 첩장을 했잖아요. 그쵸? 이 말뚝을 박은 거는 그 일본의 기수네라는 음양사였는데 음양사가 음양사는 일본에서 그거였대요. 그 관직이었대요. 그래서 일본에서 음양을 가지고 점을 치고 자리를 봐주는 사람이 음양사였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자리를 봐줘서 거기다 말뚝을 박고 그 다음에 첨장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알고 나서 그 최민식? 그분이 이제 앞장서가지고 그걸 뽑아내야 된다. 그래가지고 다 같이 거길 가요. 근데 이제 그거는 거기 이렇게 철근이 박혀 있지만 거기를 지키고 있었던 게 있었죠. 오니. 그러니까 그거 뭐 어떤 의뢰를 치러가지고 정령으로 만들어서 붙여놨잖아요. 근데 오니가 도깨비였죠. 불이 돼서 막 날아다녔어요. 그쵸? 그리고 화하고 금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최민식이 막 곡괭이를 갖고 땅을 막 파다가 곡괭이가 딱 날아가면서 그 나무 대가리만 났거든요. 기억이 아마 나시겠지만 그래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오니가 저쪽으로 갔다가 다시 자기 그 철근을 건드는 걸 알고 도깨비 불이 막 돼서 날라오잖아요. 그래서 막 최민식이 몽롱해가지고 막 봤던 화면이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막 날라와가지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뒤에서 준비하고 있던 화림 여자하고 또 누구지? 그 남자분 한 분 또 계셨죠. 유해진. 그분하고 오셔서 말피를 확 뿌려요. 말피를 확 뿌렸더니 그 오니가 이러면서 땅을 막 파거든요. 화면을 보시면 땅을 막 파요. 오니는 화죠. 화가 날라온 거는 금이 잘못될까봐 날라왔잖아요. 그럼 화가 토를 막 팠어요. 화생토, 토생금을 하려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최민식이 나레이션이 딱 나오면서 오니를 딱 보고 저거는 불타는 쇠다. 불타는 쇠의 상극은 물에 젖은 나무다. 그쵸? 그래서 빠졌던 곡괭이를 말피에 묻혀요. 물에 젖은 곡괭이로 탁 찌르니까 그게 짠 하고 끝났거든요. 해결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금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에 박혀 있어서 전기를 끊어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목으로 본다면 금금목을 당했던 건데 그거를 물에 젖은 목으로 찔러서 목극금을 한 거죠. 그게 어떤 기운들의 싸움이었고 그리고 거기에서 그 최민식 그분이
불타는 쇠다라고 말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게 금화교역이에요. 금화교역. 들어보셨죠? 금화교역. 금화교역이라고 있는데 금화교역. 이게 뭐냐면 금과 화가 교역한다는 뜻인데 이 교자는 교제하는 교자거든요. 교제하다는 뜻은 주고받다, 오고 가다 이런 뜻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게 바뀔 역자잖아요. 주고받으면서 바뀐다는 뜻이에요. 이거를 찾아보면 되게 어렵게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뭐 하도에는 뭐 사하고 구가 뭐 서방에 있고 뭐 근데 낙서에는 얘가 남방에 있고 막 이렇게 조금 불편하게 설명이 돼 있는데 그러니까 제 식으로 조금 설명을 해드리자면 그 옛날에 그 아주 오래된 의학서 중에서 아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황제내경이라는 책이 있어요. 아시죠? 2000년 정도 된 중국의 되게 오래된 의학서인데 황제하고 신하하고 얘기하는 것들을 그런 구성으로 썼대요. 그 책을. 근데 거기 첫 부분에 소문이라는 첫 부분에 나와 있기를 혈은 심장에 속하고 기는 폐에 속한다 라고 나와 있거든요. 우리가 그때 저번 시간에 화 5장에 대해서도 했죠. 네. 화가 뭐였죠? 5장? 심장이었죠. 이건 육부가 소장이었고. 그러면 금은 뭐였어요? 폐였죠. 그러니까 화금이 만난 거예요. 이 폐가 기를 다룬대요. 호흡과 기를 다루는 게 폐이고 심장은 혈과 맥을 다룬다고 돼 있거든요. 근데 또 추동운동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 추자가 우리 어렸을 때 반장 선거할 때 누구를 추천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움직일 동이고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게 밀추자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여주는 힘을 말하는데 그거를 폐에서 담당하고 있어요. 기니까. 그래서 이렇게 밀어주는 힘 때문에 심장에 있는 피가 돌아가요. 요게 바로 금화교역이거든요. 그러면서 또 이 심장에 있는 피는 온몸을 다 돌잖아요. 뭘 갖고 돌아요? 심장에 있는 피가? 폐에서 들어온 산소를 갖고 돌죠. 헤모글로빈으로 바꿔서. 이렇게 다 돌고 나중에 다시 폐로 가서 이산화탄소하고 산소를 교환하거든요. 이런 작용들이 금화교역이에요.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금속에 통하는 거하고 비슷해요. 통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목화, 금, 수를 보면서 음양에서 나온 것들 중간에서 토가 이렇게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긴 하지만 이것들을 우리가 계절로 봤을 때는 목에서 여름으로 가고 여름에서 가을로 가고 가을에서 겨울로 가는 것처럼 수와 화는 수와 금은 아니죠. 화죠. 화와 금은 화가 금을 극하지만 결국은 화가 금을 생한다. 네. 그래서 이제 모든 극은 일정하게 극을 당하는데 화극금은 우리가 배웠죠. 업그레이드라고. 그렇죠. 그게 그렇게 일맥상통하게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폐와 심장은 같이 움직인다. 그래서 서양에서도 흉부외과라고 있어요. 거기는 폐하고 심장을 같이 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사람이 기절하거나 뭐 잘못돼서 쓰러져 있으면 뭘 알죠? 심폐소생술을 하죠.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음양에 대해서 저번 주에 못한 얘기들 이렇게 조금 보고 이 5행으로 나눠서 이제 얘네들이 10천간이 될 거거든요. 그거를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게 음양으로 또 나뉘죠. 각각. 목의 양이 간목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양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목의 음이 을목이고, 화는 병화와 정화, 토의 양토는 무토이고 음토는 기토예요. 양금은 경금이고 음금은 신금, 양수는 임수이고 음수는 개수입니다. 그래서 양간과 음간은 저번에 그 음권이랑 헷갈려서 한번 질문을 하셨었는데 1교시 때 이제 구분을 여기서 한번 다시 해봐드리면 이게 양간이고요. 음간은 을목, 정화, 기토, 신금, 개수가 음간이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음과 양에 대해서 구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간목, 병화, 무토, 경금, 임수는 그 양적인 성질을 갖고 있는 거고, 을목, 정화, 기토, 신금, 개수는 음적인 성질을 갖고 있는데 얘네들이 각각 노는 동네가 다르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양권, 음권이라고 해요. 동양권, 서양권인 것처럼. 마치 예를 들어서 요런 거. 개수 같은 경우는 음간인데 양권에서 노는 거잖아요. 뭐 사람으로 치면 동양인인데 예의 바른 동방 예의지국에 태어난 사람인데 미국같이 이렇게 화 같은 나라에 가서 사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를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요거 한 번만 더 그려서 설명해 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임수가 있고요. 이거 다 안 지워도 되겠죠? 네. 여기에 지금 병화가 있잖아요. 병화가 계속 이렇게 빛을 내리쳤더니 정화가 생겼고, 정화하고 정화하고 임수가 만나서 간목이 생겼고요. 그러면서 임수에서 똑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기운이 개수가 됐죠. 요거를 요렇게 컨트롤하고 있는 거는 무토이고요. 그래서 간목이 올라오는 기운이고 실제로 이렇게 올라와서 자라는 것들이 을목이고요. 병화가 을목을 잘 키우면 얘가 경금이 되죠. 그럼 경금이 다 있고 떨어져서 신금이 돼요. 그리고 요것들을 안고 있는 그 토가 기토거든요. 이렇게 돌아가는데 임수하고 정화가 만나서 간목이 생겼어요. 이렇게 올라가는 기운이 생겼죠. 그러면서 더불어 임수에서 똑같이 이렇게 올라가는 기운이 개수잖아요. 이 개수가 지지로 내려오면 뭘까요? 자수죠. 그래서 자수에서 일양이 시생해요.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면 간목과 개수는 위로 올라가는 곡직운동, 우리가 그때 목운동 저번 주에 배웠을 때 그 운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둘은 운동성이 같죠. 어떤 운동성이냐면 올라가는 운동성. 그래서 목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을목과 병화와 무토는 양토거든요. 이거는 양의 끝단까지 막 가서 막 펼치고 보여주고 막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병화 자체도 우리가 뭐 방송 이런 물상이 있는 것처럼 확 보여주는 물상이잖아요. 펼치고 을목도 확 번지는 거고. 그래서 요 세 개는 운동성이 또 같아요. 염상 운동, 펼치고 보여주는 운동. 그래서 이렇게 세 개는 화 운동을 하는데 이게 바로 병화 운동이겠죠. 그리고 요 정화는 여기 병화가 생긴 거잖아요. 정화로 우리가 해가 내리칠 때 돋보기로 이렇게 해서 태우죠. 열이 됐잖아요. 이게 어떤 성분이냐면 병화가 확 펼친 걸 정화가 모은 거예요. 모으는 게 음이에요, 양이에요? 음이죠. 그래서 정화가 지지로 내려가면 오하고 이게 하지고 여기서 일음이 시생해요. 그러면 그리고 나서 요 정화하고 운동성이 같은 게 있잖아요. 이것도 똑같이 12운성도 들어갈 거지만 요거는 기토하고 같은 운동을 하죠. 여기가 양이고 여기가 음인데 음과 양을 연결시켜주는 토 중에서 음이 시작하는 게 기토죠.
그러면 얘도 시작했죠. 그렇죠. 그래서 정화하고 같이 가고, 음은 음에서 나온 게 금과 수잖아요. 금에서 처음 금, 양금, 이게 경금이거든요. 그래서 다 경금과 기토와 정화는 음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똑같이 무슨 운동을 하냐면 금 운동을 해요. 경금 운동. 이해가 안 가시는 건 아니죠? 이해가 안 가시는 얼굴로 계셔가지고. 이해가 안 가시나요? 그 다음에 이제 신금은 여기 경금이 떨어졌잖아요. 우리가 수운동은 저번 시간에 배웠을 때 윤화 운동이라고도 했어요. 모으고 웅축해서 저장한다고 했거든요. 그 수운동이 그렇고 임수가 이것도 어때요? 경금의 열매가 요만한 씨로 모으고 웅축됐죠. 그래서 같이 가야 되죠. 그래서 신금과 임수는 운동성이 같아요. 그 운동성, 이 운동이 수예요. 그리고 임수 운동.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얘네들이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어렵지 않으시죠?